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신문 이지한 상무입니다. 오늘은 세무사TV와 조세금융TV가 합동으로 원경이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하는 신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세무사회의 당면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올해 치러질 세무사회 선거 얘기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세무사회 3층 접견실인데요. 원경이 회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이지한 장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납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년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도 어려워졌고 우리 세무사들의 사업도 어려워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세무사 역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파상적인 업무 영역 침해를 막아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또 타 자격사들의 업무 영역 침해를 물리치는 등 회원 권익 침해를 막아내고 또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킨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신축년 새해에는 우호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019년에 이제 회장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해 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또 성과를 달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신고세 공제 이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앞으로 계속하여 개인세무사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 공제의 경우에도 전자신고세 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즉시 동일한 내용으로 19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 침해와 업무 영역 축소를 저지하고 또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고 또 이 부분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2017년에 국회 통과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등 강력 대처를 하였습니다. 행정사가 세무사의 업무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사법 등의 법령 개정을 강력히 저지하는 한편 행정사가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에 요청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과 관련된 유권 해석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이 나오도록 하였고 법제처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유권 해석이 나오도록 해서 행정사의 업무 영역 침해를 저지를 했습니다. 또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사회보험 관계 업무까지 확대하고 또 이를 독점하려는 공인노무사법 개정도 저지하여 우리 회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 독점을 저지해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업역을 지키도록 납세자들이 보다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신설 저지를 하였고 또 부부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을 했고 또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법령에 대한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세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를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법인의 지출증명 서류합격표 작성 보관 의무 대상자를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인 자로 축소 이렇게 하였고 또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현행 7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또 변호사 등의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10% 확대되었으나 우리 세무사회는 세무사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700명으로 동결하도록 해서 납세자에게 수준 높은 세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방회원과 또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회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신설된 인천지방의 세무사회관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된 부산지방의 세무사회관 안정성과 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전지방의 세무사회관을 새로 구입해서 이전토록 이렇게 했고 또 노후화된 그 대구지방 세무사회관과 광주지방 세무사회관을 보수를 하고 또 회원 휴게소를 제공하는 등 지방 회원과 지방 세무사의 발전을 위해서 수건 사업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도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제가 회장 선거시 공약한 바와 같이 세무사법에 의해 실시하는 회원 보수 교육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해서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세무 이 업무에서 시스템 경영 정책도 폭넓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세무사랑 그 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데이터 변환 센터를 운영하고 또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 프로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 시스템도 새로 개발해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의 종류에 상관없이 PDF 파일로 작성해서 손쉽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 원 이상 절감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이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무사 전용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의 맘모스를 개발해서 회원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최근에는 세무사랑 비즈북스를 세무사의 맘모스와 연동해서 스크래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거래 등 경영정보 자료 확인을 통한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 중에 이렇게 있고요. 회원이 이제 사업자의 세무 대리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사 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세무연수원에 탑재를 하고 또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회원 사무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무정보 등도 세무사의 맘모스를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렇게 했고 또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사례 주제를 공모해서 세무실무 사례 연구 발표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던 업무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또 그것 탑재된 그 프로그램을 회원들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회원사무소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세법전, 또 세무인명록, 법인세 실무, 또 지방세 실무, 소득세 실무, 또 우리가 또 지금 자주 바뀌는 양도소득세 실무, 그리고 상속증여세 해설, 그리고 기업진단 실무, 4대 보험,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 원천징수, 연말정산, 예. 또 부가세, 이런 공익법인 신고 안내, 주간 속보 등 각종 관련 자료에 대한 조세 속보를 발간을 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는 우리 회원에게 세무 정보를 제공을 하고 국민들께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라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회 내에 예. 세무사 TV를 개설을 해서 예.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 TV도 이제 개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갑작스러운 조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대한 상조 서비스도 여기에 담아서 우리 회원들이 양질의 전용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을 그동안은 보험 관련 이 영업 사원들이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미끼 상품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와 함께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스스로 이것을 직원들과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회원들이 이렇게 사무용품과 비품 구입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서 컴퓨터에 대한 공동 구매를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보험을 이렇게 들게 돼 있는데 세무사에 대한 전문 직업인 배상 책임 보험료를 2019년도에 비해서 2%를 인하를 해서 회원들의 부담을 이렇게 덜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예견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000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단합하고 또 참여하면 모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앞으로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들이 믿는 세무사 우리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한국 세무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행사들이 거의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취소되기도 했고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열거나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가 됐었는데요. 올해도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한국 세무사 회장과 각 지방 회장을 뽑는 선거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총회를 각 지역별로 전부 다 치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세무사회 회칙에는 각 지방별 총회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회일에 직접 투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각 지방의 총회일에 직접 투표를 하고 본회 정기총회일에 개표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변경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모든 교육과 행사를 동영상 온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개최하는 한국세무포럼 역시 동영상으로 하는 만큼 선거도 대면, 비대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표를 하는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하거나 비대면으로 하거나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은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